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철수의 분당갑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안철수는 완성을 하고 이길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어제 오늘 김은혜와 김병욱 분당을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꾸준하게 김병욱이가 2, 3%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당갑의 안철수의 수승보다 김은혜가 분당에서 을에서 지면은 그 여파가 분당갑까지 미친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거 여명은 15명 정도의 국힘 공천자 중에서 15명 정도를 살승부를 갖다가 지금 갖고 있어요. 한 너댓 명은 떨어져 나갔어요. 자체적으로 벌써 공천 과정에서. 근데 김은혜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인간이다. 이건 보수가 아니고 윤석열이 붙어서 희한한 짓을 많이 했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여명은 김은혜를 떨어뜨려 보려고 합니다. 요번에도. 김은혜와 김병욱 분당을의 전투, 대결 문제를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왜 지금 안철수가 위험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안철수는 지금 고립 단계예요. 고립 단계. 전체적인 정치판을 펴서 보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안철수 지지자나 또는 안철수의 그 전화번호나 커뮤니티를 아시는 분은 거기다 이 영상을 올리십시오. 그거 여명은 사심없이 이번 총선판을 바라보고 있고 국힘이 한두 석, 몇 석만 더 이겨서 일당만 하면 되지 국힘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면 큰일 난다. 응? 자, 지난 대선 과정부터 해드릴게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질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들어가서 3 내지 5%의 안철수 지지 중도층들을 갖다가 더해줘서 단일화를 해서 윤석열이가 신성한 거예요. 0.7% 24만 표인가 27만 표 차를 이겼죠. 안철수 아니면 윤석열은 대통령 되지 못하고 졌어요. 근데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됐죠? 그거를 보고 안철수 지지자들이나 또는 중도 시민들은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붙었다. 윤석열을 도와줬다. 해가지고 안철수가 저럴 수가 있나? 저건 아니지 않는가? 매번 단일화 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구나. 그래서 안철수 중도 또는 합리적 보수들이 많이 달아났어요. 그 이후에 안철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그렇죠? 윤석열한테 조아리는 모습을 보였죠. 뭐 200대 과제인가 100대 과제 갖고 그 백서를 가지고 윤석열이가 그 용산 대통령 인수위에서 어디 있었죠? 하여튼 윤석열 사무실에 가서 쪼아리고 앉아서 그걸 갖다가 보고를 하고 이랬죠. 그건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안철수가 윤석열이가 안철수한테 묻기를 국무총리 하실래요? 정당에 국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국무총리 안 하고 난 국힘에 가겠다. 간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난 3.8 전당대회 때 안철수를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한한 겁박을 했죠. 안철수 한마디도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가 윤석열을 당선시킨 통합정부고 공신이다 할 적에 네가 뭐를 했느냐. 너 때문에 질 뻔했다고 윤석열한테 쥐박히고 윤석열은 김기열이라는 핫바지를 당대표로 올리고 안철수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죠. 그냥 너 국힘에서 국회의원 4년만 해. 그거였죠.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오는 게 요새 대선 후보들 지지율에 보면 안철수가 거의 안 나오죠. 0%가 나올 때도 있고 1%가 나올 때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여론조사에 2% 나오고 이준석이가 3% 나오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돼 있죠. 그럼에도 안철수는
착해요. 그리고 안철수는 정무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볼 적에. 안철수는 호랑이 굴로 잡으려고 대권 후보가 되려고 단일화를 해줬고 국힘에 들어갔다. 그죠? 그 과정에서 안철수의 존재감은 전혀 없게 됐죠. 그래서 국민들이 안철수를 평가하기를 안철수는 끝났다 해가지고 자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도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안철수는 항상 그랬어요. 어느 순간 또 큰 선거가 있으면 나타나면 안철수는 국민적인 지지율 받고 지난 그 4.7 보선 때 서울시장 녹화할 적에 오세훈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받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다는 건 확실해요. 확실하니 국힘에서도 지금 윤석열 한동훈 체제로 왔죠. 검사 전성 시대로 왔죠. 거기에 무수리같이 머슴같이 간신들같이 덕지덕지 붙은 게 이번에 공천의 결과죠. 김건희 지키기. 그죠? 따라서 안철수가 국힘 내에서 살아남으려고 윤석열한테 큰 비판도 않고 목이 서려만큼 정확한 사실적으로 바른 말은 하죠. 거기서도 존재감이 크게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지고 윤석열 2년 과정을 보면은 안철수는 국힘에서도 국힘 내부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공격 대상 1호가 되었다. 좌파 진보 진영 또는 일부 중도까지 해서 하여튼 반 윤석열의 공격 타켓 1호가 되었다. 왜? 안철수가 단일화만 안 했으면은 이재명이 당선됐고 윤석열이가 당선 안 됐을 텐데 그게 민주당 내에서 쫙 퍼져 있고 아직까지도 양쪽에서 안철수가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나는 이광재가 제가 현직 정치인을 꽤 알아요. 민주당 애들. 이광재가 분당갑에 가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광재가 강원도에서 종로로 가서 노무현 사이한테 양보하고 왜 분당으로 왔을까? 그렇죠. 어제 그래서 제가 판도라는 영상을 보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최재성이라는 애가 제 그랬죠. 최재성, 우상호, 전해철 이런 애들이 민주당의 전략통들입니다. 국힘에는 전략통 하나도 없어요. 유승민도 전략통 안 됩니다. 안철수는 정무관계에 따라서 전략통이 안 돼요. 그런 애들을 제가 좀 알아요. 근데 최재성이 어제 판도나 딱 내가 이광재 보고 분당갑에 가라 그랬다. 그래도 안철수가 아직까지 새가 많이 죽었으나 수족들이 다 달아났으나 대권 주자 아니냐. 그 최재성이 생각하는 거는 원희룡이보다 안철수가 더 대권 주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동훈은 날아갑니다. 한동훈은 3년 후에는 존재도 없어져요. 제가 계속 말하죠. 3년 후에 보십시다. 그런데 이광재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키우려고 노무현의 적자니까 좌희정 우광재 해가지고 안희정은 이상한 짓 하다가 지금 산골에 돌아가서 고사를 캐먹는지 도라지를 캐먹는지 모르겠고 도둑을 캐먹는지 모르겠고 이광재 정도뿐이 안 남았죠. 노무현의 적자들이. 그렇죠? 가서 안철수가 붙어라 하고 최재성이가 가라 그래서 이광재가 갔다.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면은 이광재가 안철수를 꺾으면은 그놈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일약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라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민주당의 제대로 된 그 진보층 애들이 보면은 안철수는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라는 걔는 윤석열에 대한 적의가 많겠죠. 일등공신이란 타겟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그렇고 또 이걸 보고 있으면은 제가 항상 이 펴놓고 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점만 보면 돼요. 총선 같은 거. 어떻게 총선 253개 지역을 국어TV에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 그거 누구도 못 맞춥니다. 은경영이가 지금 또 최병천이라는 민주연구 전 부원장이 걔네들이 뭐 국힘이 170석을 얻는다? 민주당이 110석 얻는다? 나 그거 안 믿어요. 너무 허황돼요. 걔네들 말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근본적으로 임기 중간에 일어나는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가동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걸 한동훈이 혼자 입으로 막고 있는데 그 입이 사단이 나고 있다. 제가 계속 말했죠. 한동훈의 효과는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보세요. 그래 펴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 성남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성남, 용인, 수원 벨트. 수원이 5석, 용인이 4석. 그죠? 9석에다가 성남 4석, 3석인가 4석이죠? 13석이 그게 경기도의 핵심 라인이에요. 국힘이 뺏어야 할 핵심 라인. 그죠? 몇 석이라도 가져와야 할 핵심 라인. 그 중심이 어디냐? 안철수의 분당 갑부터 분당 라인, 용인 라인, 수원 라인으로 간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보세요.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저는 뭐 정치에 관심도 많고 평론도 하고 또 분당 갑의 주민이니까 분당 갑이라는 것이 안철수가 있는 데가 그게 100% 보수 우세 지역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야탑동이라는 게 있고 서현동이라는 게 있고 판교동이라는 게 있어요. 야탑동 같은 경우는 저 성남 애들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좌파 진보층이 60% 이상이 돼요. 야탑에서는 항상 집니다. 분당갑 지역구에서. 그 다음에 서영구에서 좀 이겨요. 분당구, 서현동 분당구. 거기가 이제 시범단지가 있는데요. 삼성, 현대, 우승 이런 데가. 거기서는 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노인 동네예요. 거기서 보수가 많이 이겨요. 그 다음 판교는 비슷비슷해요. 판교는 젊은 애들이 많고 또 젊은 애들이 많다는 것은 3040이 항상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니 그죠? 지난 보선에서는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60% 이상 이겼죠.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은 물론 국힘이 전부 다 전멸하는 상태였으나 김은혜가 0. 몇 프로 차인가 1. 몇 프로 차이로 김병관한테 이겼어요. 김병관이 그때 부정부패도 있었는데도 이겼었어요. 간신히 이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부흥이 좀 일어났을 적에 국힘이 신성 우세 구도로 갔을 적에 안철수가 압승 구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요. 지금 계양을을 전력 투구할 거예요. 이재명이 지면은 큰일 나죠. 다 날라가 다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서울 몇 개 지역을 전력 투구하고 경기도로 와서도 이 분당 용인벨트를 전력 투구하는데 지금 전략가들이 제가 이 얘기를 좀 듣는 게 있어 그래요. 분당갑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국힘 내에서 대권 주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잠시만요. 그래서 영상이 끊어져서 지금 이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갑이 그 여러 구의 거점 지역 중에 하나예요. 총선 지역구 서울 경기권만 볼 적에 거기를 그 민주당세가 지금 안철수 치려고 해요. 근데 또 문제가 뭐예요? 내부적으로 안철수가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국힘에. 왕따 당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안철수가 내외적으로 지금 고립된 상태예요. 근데 안철수는 그런 걸 알면서도 표현을 않고 열심히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야수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 정도 하겠죠. 안철수도 그 정도야 뭐 모르겠어요.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 더 이 외연을 넓혀보자고요. 말씀드렸죠. 성남부터 저 수원벨트까지. 그죠? 그런데 성남에 구성남, 수정구, 중원구 2개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좌파 애들이 먹을 거고 무조건 먹어요. 이재명 나발이기 때문에. 그럼 분당 갑부터 시작해요. 분당 수원 용인벨트가. 그러면 분당만 딱 끊어봐요. 성남이 4개 구가 있어요. 2개는 수원 중원구 구시가지, 성남 구시가지. 그죠? 거기는 이재명의 나발이, 동부연합의 나발이. 그럼 분당구로 오면은
안철수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하고 이기려고 그래도 솔직히 안철수 그 노인네들은 윤석열을 지지해요. 분당 노인네들은. 그래서 김원혜를 지지하는 거예요. 안철수보다 김원혜를. 그래서 김원혜가 계속 그냥 뚫고 들어오려고 그랬잖아요. 안철수 날리고. 그래 안철수 지키고 있으니까 그건 못한 거야. 안철수 날리면은 윤석열 정부 날아간다 내 그랬잖아요. 총선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분당을로 들어왔어. 박민식이 쫓아내고 김민수 쫓아내고 대변인하는 지금 당 대변인이라는 게 김민수라는 그 쫓겨났어. 김은혜가 들어왔잖아요. 응? 친윤. 근데 여기가 말입니다. 분당을이 분당갑보다 훨씬 보수세가 강하고 부자 동네예요. 그리고 테크노리카들이 많이 살아요. 분당갑은 노인네들이 다 돼 있고 70, 80대들이 많아요. 60대들도 이젠 별로 없어요. 또 전세 들어오는 애들이 많고. 그죠? 그런데 분당을에서 제가 계속 그랬죠. 김병욱이 만만한 놈 아니다. 여기서 지금 김병욱이 계속 이기고 있어요. 보시다. 이제 보십시다. 8, 9일 날 여론조사한 거, 이게 경인일보하고 한국일리스트에서 한 거예요. 8, 9일 날. 8, 9일 날 한국일리스트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보통 지방 특정 지역은 500명 조사해요. 응답률이 그래도 여기도 한 7, 8%에서 다 나와요. 어떤 데는 12%도 나오고. 김은혜가 41.9, 42. 김병욱이 43.8, 44. 이렇게 나와요. 항상 박빙이에요. 분당갑과 분당을은 민주 보수가 붙으면 항상 박빙인데 계속 2%의 차이로 지금 김은혜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그러죠. 윤석열 지지율과 국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다시 제자리 찾아갈 거예요. 오늘 현재 상태라면은 한 열흘 있으면은 국힘 지지율은 추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고 윤석열 지지율은 다시 30% 초중반으로 떨어질 거예요. 한 열흘쯤 있으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당구 을이 정당 지지율을 믿으면 안 돼요. 총선에서는. 요번에는 무조건 인물론이에요. 인물론. 국힘이 39%, 민주당이 31% 나오는데 조국 신당을 엎어버리면 더 높아버려요. 항상 그래요. 모든 게 지금.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이가 크게 과오가 없어요. 분당을에서. 너무나 현장 또는 민생 밀착 선거 투표나 또는 정책을 펴요. 근데 김은혜가 한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분당과 국회의원을 찍게 맹꽁인가 그거 하나 보존한 거 외에는 없어요. 김은혜가. 분당갑에서. 아무 생각도 없는 애예요. 얘가. 무식한 애예요. 얘가. 그러니 지금 이게 그렇고 그 다음에 한길리스트층 그리고 보수의 우호적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9일 10일 아까 지난 8월 9일이고 9일 10일 날 발표한 거 KSOE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여기를 봐도 김은혜가 43.4, 44.3, 김병욱이 46.1 이건 더 벌어졌죠. 한길리스트는 2%인데 이건 2.5%로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은혜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1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김은혜는 제가 떨어뜨린다. 왜? 김은혜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빨면서 그죠? 고관 대작을 하면서 보수에 아무 도움도 없는 애예요.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 그냥 유승민의 자객공천으로 들어온 애고 정치적인 도의가 없는 애예요. 물론 인상은 좋아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하게 얽혔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뭐가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민심은 경제가 왜 이 모양이야?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누구 책임이야? 정권 심판론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분당을에서 김은혜가 패배를 하면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의 우위로. 그러면은 안철수가 고립이 돼요. 말씀드렸죠. 분당갑을 중심으로 구성남 세력이 밀고 들어오고 분당을을 중심으로 민주당 세력이 물고 들어오면 안철수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철수는 그 수원용인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지원 유세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분당갑만 지키고 분당갑이나 지켜서 국회의원이나 되고 기반을 마련해야 돼요. 안철수가 참 사람이 물러 터져가지고 괜히 우쭈쭈쭈 해가지고 분당갑 괜찮아? 용인 지원 가자? 수원 지원 가자? 아 그걸 또 국힘에서 원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제리. 용인 어제 말씀드렸죠. 용인이 용인청에서 이현주가 돌풍을 일으키고 이현주가 공천을 획득하는 바람에 용인이 지금 싹 위기로 빠지고 전멸하게 됐어요. 용인갑에 이원모라고 있죠. 이원모. 윤석열의 따가리 윤석열의 따가리 용콘대 인사비서관 또 김건희의 친구의 와이프 그죠? 또 그 검사 출신. 거기만 지금 이원모만 지금 우세 지역인데 용인 갑을 병정해서 이원모도 힘들으실 거예요. 지금 민심이 그래요. 민심이. 그거 떨어뜨려야 돼. 이원모는 솔직히. 다른 애들은 국힘 출신을 붙이더라도. 거기서 이현주가 다 잊을 거예요. 용인 갑을 병청을. 그 위험해서 거기 여파가 용인에서 분당 을로 와가지고 그죠? 민주당 우세가 안철수 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안철수. 이 영상 안철수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며칠 전부터 안철수가 용인 들락날락 하면서 지원 유세하더라고. 그 참 정무감각 떨어진 사람이야. 참모들 하나 쓸만한 놈으로 거기.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원으로 가보죠. 수원의 핵은 누구예요? 갑, 을, 병, 정, 무 5개 지었고 박문규죠. 박문규. 윤석열의 따가리 윤석열의 산자부 장관 그거 박은 거예요. 수원평에다가. 근데 박문규가 지금 김영진이한테 민주당 김영진이한테 20% 이상 지고 있어요. 15% 20%죠. 그거 못 따라잡습니다. 28일 남겨놓고. 그러면은 수원 갑, 을, 병, 정, 무가 다 날아가요. 그러면은 분당, 성남, 용인, 수원 벨트가 13석에 16석인데 당선 가능성이 안철수하고 이원모랑 뿐이 없는데 이원모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윤석열 심판론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아직 바닥 민심은 그 김건희 때문에 그래. 윤석열도 멍청하고. 그러니 내외적으로 전체를 펴놓고 안철수는 협공당하고 고립당하는 순간이에요. 그 인물론으로 안철수가 뚫어야지 괜히 안철수가 말이지 다른 데 신경 쓴다고 허허실실 웃고 다니면서 용인 도와주고 김원혜 도와주고 수원까지 가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상 안철수한테 전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